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인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배너 형태 아웃바운드 광고를 하시는 분들 이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광고를 보시는 입장일 때도 광고 오늘 하루 수백 개 떴을 텐데 기억 아무것도 안 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애 아빠도 빨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구 그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입니다. 네, 저는 김지훈 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고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한 개선 사례나 아니면은 자세한 예시 같은 것들로 오늘 한번 강의를 꾸려보도록 할 텐데요. 전 강의를 못 들어보신 분들은 한번 들렸다가 오시는 게 이해하시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 강의를 보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한다면 확실하게 성과가 나오는 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하지 않는 경우, 이거에 대한 해답은 저는 수치화된 시뮬레이션을 운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 매체 진행해볼까? 진행해보지 말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없다라면 항상 고민이 되실 텐데, 그래도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진입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를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는 브랜드 검색 광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 키워드의 검색량들을 쭉 나열을 하고 30개까지 브랜드 검색 광고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브랜드 키워드이기 때문에 클릭률도 어느 정도 좀 높아요. 10%에서 20%까지도 나오죠. 업체마다 다르지만. 그리고 브랜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전환율도 좀 높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전환 수를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이 전환 수에다가 전환 단가를 어느 정도 곱해서 브랜드 검색 광고라는 거에 진입을 하는 게 수지 타산에 맞는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체별 시뮬레이션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수기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실제로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또 실시하려면은 이런 시뮬레이션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DA 타겟팅을 맹신하는 경우에 대한 실수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겟팅은 보조 역할이기 때문에 테스트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매체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GA4나 다른 애널리스틱스 툴을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데모그래픽 이외의 타겟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뭐 실제로 데이터를 뽑았을 때도 적당히 어느 정도 범주에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뭐 관심 분야가 어느 정도다는 알 수 있지만 메타로 예를 들면은 유사 타겟 3% 구간에서 어느 로아스가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상세 타겟팅 어떤 액션 유형에서 로아스가 얼마 나왔다거나 이런 디테일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겟팅은 이 광고 성과를 올려주는 보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타겟팅별 테스트를 꼭 진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광고 그룹을 나눠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지켜보자 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투자를 더 한다면 성과가 나오는 캠페인이 있으나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하나의 오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확인해 보고 변수를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를 운영해 보시면 각각의 광고 시스템 안에서는 광고 성과 로우 데이터, 그러니까 결과값을 추출할 수 있는 탭들이 분명히 다 존재합니다. 그 탭을 바탕으로 어떤 캠페인에 혹은 어떤 키워드에 전환 성과, 로아스가 좋았는지, 그리고 광고비는 많이 쓰는데 로아스는 적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진행할 마케팅 액션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캠페인과 키워드에는 예산을 더 투자해보자, 그리고 투자 가치가 없는 캠페인은 중지해보거나 감액해보자 라는 내용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성과 분석은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그 검색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게 뭐 성별 연령이나 지면 키워드 세부 데이터를 봐야 하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훈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세한 데이터들 다 확인을 하셔야 이런 실수들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준과 통제 없이 광고 뭐 세팅이나 광고 소재를 수정하는 경우, 이런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기타 변수를 통제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 데모그래픽은 빼도록 할게요. 왜냐면 명확하게 기준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의류업체의 타겟팅을 지정한다, 메타에서 가정을 하면은 의류를 좋아하는 사람들 관심사가 의류만 있진 않잖아요. 근데 네. 보통 그 예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꾸민다는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의류랑 화장품 이렇게 두 개의 타겟팅을 비교를 하겠다라고 기준을 잡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말한 명확한 기준을 잡는 거고요. 그랬을 때 소재의 내용, 뭐 예산, 광고 세트의 기간, 아니면 맞춤 타겟 정도 이런 다른 모든 변수들은 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는 딱 이 상세 타겟팅 하나만 있게, 그리고 나머지 변동 변수들도 모두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이제 좀 과할 수도 있지만 광고 시작도 동시에 따닥 눌러주셔야 최대한 그 다른 기타 사항들에 대해 통제된 상태에서 명확하게 이 타겟팅 두 개의 차이에 대한 데이터를 도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을 잡는 것과 기타 변수를 통제하는 것, 이것은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그 과학 실험과 같네요. 네, 맞아요. 양파 두 개를 두고 하나는 이제 욕을 하는 양파, 하나는 칭찬을 하는 양파. 네. 근데 뭐 물을 더 누구는 많이 주면 안 되잖아요. 딱 그렇죠. 욕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이 변수 통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파 통째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5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한 의미 없이 캠페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오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목표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캠페인들은 각각의 타겟팅을 보유하고 있고 각각의 광고 배너 소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노출이 되게 마련이죠. 어떤 캠페인은 이벤트를 홍보하기 위한 내용, 어떤 캠페인은 신규 회원 가입을 유치하기 위한 캠페인, 이런 내용들이 각각 다르기 마련인데요. 각각의 목표가 전부 다 전환 매출액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혼란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벤트와 캠페인에 맞는 KPI, 정말 신규 회원 가입이 목표라면 이 캠페인의 목표는 전환 매출액을 보는 게 아니라 회원 가입자 수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재구매를 유치한다 라는 내용이다라면 전환 성과나 회원 가입보다는 재구매율을 보는 그런 캠페인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목표를 수치화된 KPI를 생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모든 지표가 잘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최소한으로 뭐 이 기간, 뭐 한 달에는 뭐 어느 정도의 지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뚜렷한 기준점이 있어야 그 캠페인도 좀 명확하게 집행도 되고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보고서를 볼 때도 이 캠페인은 이런 전략으로 운영됐구나, 전 캠페인은 분리돼서 운영됐구나, 이렇게 알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캠페인별로 KPI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로아스에만 집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모든 지표는 유의미하기 때문에 지표별로 전략 수립하는 게 필수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CPM 뭐 높으나 낮으나 어차피 수익률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수익률이 잘 나온다면은 좋은 광고기는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CPM은 무시하고 로아스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로아스가 똑같이 1000%라고 했을 때 여기 CPM은 2만 원 정도 나오고 여기 CPM 7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이 세트에서는 CPM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이 세트에서는 CPM을 더 높였을 때 로아스가 올라갈 수 있냐라는 가정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든지 테스트를 해야 되든지 이런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단적으로 예시를 드린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통 뭐 보는 지표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각각의 지표들이 작용하는 요인이나 영향을 받는 환경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그 기준이든 아니면은 지표적인 그런 인사이트 등 도출을 해놓고 이 각각의 지표를 개선했을 때 다른 지표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류입니다. 소구하고 싶은 소구점만 강조하는 경우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시를 딱 들어드릴게요. 진우 프로님이 애기 엄마예요. 네. 근데 캡슐 세제입니다. 캡슐 세제. 네네. 캡슐 세제를 광고를 하는데 살균력 99.9% 소재가 있고, 네. 뭐 두 번째는 캡슐 세제다 보니까 우리 애 아빠도 빨래를 합니다 라는
소재가 있어요. 어디에서 사고 싶으세요? 뭘 사고 싶으세요? 저는 애 아빠도 빨래를 합니다가 좀 강력하게 끌리기는 하네요. 그쵸. 사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살균력은 99.9%인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눈에 띄어야 되고 재미있고 그리고 흥미를 통해 유입이 돼야 되는 게 광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구하고 싶은 소구점 살균력 99.9%는 잠시 내려놓고 이 편익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애아빠도 빨래를 하네요 라는 이런 소구 포인트를 잘 발굴을 해서 노출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인 게 뭐냐면 특히 이제 배너 형태 아웃바운드 광고를 하시는 분들 이 부분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광고를 보시는 입장일 때도 광고 오늘 하루 수백 개 떴을 텐데 기억 아무것도 안 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애 아빠도 빨래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소구 그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진우 프로님이 광고주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과 사례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과 팀장님들이 해당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사실 저희는 이런 오류들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광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진우 프로님과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게 저희가 좀 보편적인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브랜드, 그 광고에 대한 좀 특정한 오류도 이제 짚어주면 너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연락 주시면은 계정이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 확인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진우 프로였습니다. 네, 저는 김지훈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